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네, 지금 시간이 6시 39분 지나고 있네요. 기온은 6도, 한 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낮에 19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다소 쌀쌀한 날씨,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고요. 어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기가 요즘에 좀 안 좋네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오늘은 보통이긴 한데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제 좀 공기가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나쁨이었죠. 요즘에 보면은 딱 계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걷기의 그 인구수, 걷기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한겨울보다도 지금이 더 좀 줄었어요. 더 적어요. 제 경험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한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이렇게 아침부터 좀 나와서 이렇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날이 막 쌀쌀해지고 공기도 좀 탁해지고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또 일요일이고 이러니까 일요일은 아무래도 제가 걷는 풍구 빅데이터에 의하면 사람들 숫자가 좀 적습니다. 거의 월요일만큼 적어요. 월요일에 확실히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좀 많은 편이고 금요일도 좀 많은 편인데 일요일과 월요일은 좀 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인 원인이 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또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요.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요즘이 그 헬로윈, 헬로윈이란 축제 있죠. 각종 막 그 유령이나 뭐 귀신 분장을 하고 이렇게 거리에 나와가지고 축제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10월 31일, 10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헬로윈에 대해서 막 그닥 그 행사에, 그 축제에 동참하거나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도 이태원 거리에 많은 인파가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그런 축제 행사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죠. 근데 올해는 제가 어제 저녁인가요? 저녁 저 같은 경우 한 11시 좀 넘어서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태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는 거예요.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어제 11시경에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떠오르는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 이태원 현장을 보도하는 뉴스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냥 소문인가? 그냥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과장돼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죠. 그런데 또 검색을 해보니 그 당시에 한 30명 정도, 그러니까 뉴스 몇 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속보해가지고 뜨는 거예요. 30명 정도,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부상자는 더 많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잠을 자기 시작한 게 한 12시경부터 또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뉴스를 보니, 와, 대략 사망자 수가 150명가량, 부상자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합 약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같이 그런 행사, 그 축제에 동참했던 어떤 제보자의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딱 봐도 좀 많이 위험하다 싶은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말이죠, 골목이죠. 말하자면 어떤 하나의 골목인데, 이태원이 워낙에 그런 축제 행사가 많은 거리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골목에, 좁은 도로에 말이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수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파의 거리두기, 그러니까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코로나라는 거를 의식을 해서라도 조금 사람들끼리 거리두기를 하면 좋을 텐데, 이게 시간도 시간이고 그 축제의 분위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아마도 음주 상태인 사람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런 축제 현장의 분위기에 이렇게 휩쓸려서 좀 뭔가 들뜬 분위기에서 그런 사람들하고의 접촉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아니, 물론 일부 사람이 그랬겠죠. 모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을지라도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 대열에 어차피 그 현장을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상 그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참,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장 자체를 그냥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정말로 그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접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이제 떨었을지 생각하면 진짜 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와,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생기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보자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압사당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동반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손을 꼭 잡고, 마치 막 진짜 그 많은 거대 인파가 막 밀려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을 때, 만약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빽빽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우르르 이렇게 같이 휩쓸려서 넘어지게 되죠. 그거를 버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은 그거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열에 있는 사람이 앞에서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그 힘이란 건 어떤 사람의 힘을 넘어섭니다. 참, 그런데 예전에 저도 철없던 그런 어떤 게임, 놀이 같은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또 아는 뭐 동네 형들하고 그런 놀이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를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막 햄버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졌을 때 벌칙을 수행하는 겁니다. 꼴찌부터 1등까지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있죠. 그럼 꼴찌한 친구가 바닥에 엎드리고, 그 위에 꼴찌에서 두 번째 한 친구가 그 위에 폭에서 엎드리고, 계속해서 순위가 올라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순위가 올라가면서 6등, 5등, 4등, 3등, 2등, 1등 이렇게 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마치 햄버거처럼. 햄버거 안에 마치 빅맥, 맨 밑에 빵을 깔고 그 위에 패티 깔고 치즈 깔고 야채 깔고 양상추 깔고 토마토 깔고 뭐 계란 깔고 그 위에 다시 빵 깔듯이. 그때 제가 맨 밑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뭔가 게임을 졌겠죠. 근데 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철이 없었으니 그냥 단순 놀이라고 생각했죠. 아, 뭐 이거 그냥 벌칙 수행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첫 번째 친구가 제 위에 이렇게 엎드렸을 때, 아, 이쯤이야. 두 번째 친구 엎드리죠. 아, 좀 무겁다. 세 번째 친구,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통스러워하죠, 그 순간에.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게 마치 장난으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플러스 제대로 된 벌칙이라고 생각하고 더 힘을 줘서 엎드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와 가슴이 짓눌려지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 못 모르고 했던 행동이긴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장난을 친 적은 없죠.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마치 그거는 호흡을 못하게 뭔가 사람의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가슴을 심각하게 누른다든지, 목을 심각하게 누른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호흡을 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겁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그 라인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그 앞에서 누군가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이런 장난을 치다가 계속 누군가가 자기 위에 계속해서 포개져서 올라온다. 아마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번 사고는 아마도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 거대한 인파가 말이죠, 뭐 10여 명이 아니잖아요. 100여 명만 됐더라도 아마도 통제가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10,000명 단위가 넘어가면 통제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약간의 그 움직임, 약간의 이렇게 본인이 가진 힘을 다른 상대방한테 전했을 때의 그 리액션, 그 반응, 그 힘이 포개졌을 때의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되는 그 힘의 양, 이걸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진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만약에 또 그 인파의 가운데에 있다면, 그 인파의 가운데에 있으면 진짜 어떻게 피할 방법조차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거리두기를 좀 했었어야 됐어요.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밀려나가면요, 10,000명 이상이 그렇게 그 한 자리에 모여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이동을 한다. 사람들의 걸음걸이 속도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달되는 힘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미 자기 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또 가슴 아픈 건, 좀 안타까운 건, 답답한 건,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상 못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그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은 일부는 그런 상황이 즐거워서 마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즐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취객이겠죠. 좀 음주를 많이 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끼어들고 이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동참하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참 대단해 보이고, 와,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 이런 어떤 영웅담 비슷한 걸로 포장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 약간의 이제 안전불감증 같은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도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을 거예요.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특정 그 다수하고 그렇게 막 몸을 빼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행위 자체가 또 위험하기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봤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현장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좀 많이 늦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다 같이. 과거의 대형 사고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예전에 1990년대 중반이었던가, 제가 고등학교 때로 생각나는데요.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삼풍백화점 붕괴. 그 엄청난 인원이 그 피해를 당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도 삼풍백화점 몇백 명이 또 사망하고 다치고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와, 또 지난번에 대구에서 일어난 변호사 사무실 그 방화 사건이 있었죠. 그 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쯤이 한 대략 2003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대구 지하철 참사. 그때도 수백 명의 사상자를 이제 발생을 시켰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투특이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방 차원에서 제발 좀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고요. 한편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관계 당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파가 한 공간에 몰려들게 예측이 되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면 빠르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력을 투입을 한다든지 좀 그 프로세스를 좀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매년 있는 행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정립이 안 됐다는 게 참 좀 답답하기 그지없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쳐진다면 이건 진짜 안전불감증이 있고요. 일부의 사람들의 안전불감증, 마치 그 자체가 하나의 진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뭔가 긍정적인 경험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좀 안일한 생각. 예전에 저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전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거의 10,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몸을 좀 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최대치로 그 엘리베이터에 탔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를 한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게 된 겁니다. 다행히 그 컨트롤 타워하고 연락은 됐어요. 그 엘리베이터 기계실하고는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하고 통신할 수는 있었지만, 통신해서 우리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 위험에서 나중에 벗어나게 된 건 맞지만, 근데 생각보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대략 그렇게 오래진 않았어요. 한 5분 정도 그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제일 문제는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들.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나는 한 치 앞도 움직이지 못해서 몸을 이렇게 돌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요. 이거 빨리 구조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낄낄대면서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심지어는 거기서 점프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 놀래키려고. 엘리베이터 점프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중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몸무게가 한 70kg다. 점프를 한다. 자기 몸무게 70kg에 3배, 4배가 됩니다. 그 순간적인 그런 힘, 그때 느껴지는 중량은 단지 70kg가 아니에요. 200kg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엘리베이터가 견딜 수 있는 그 중량을 초과하는 그 수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그렇게 뛰더니 저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왜 그러냐면서 웃으면서 마치 재미있는 장난이라도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진짜 사고의 현장에서도 말이죠. 그 사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고 넘어설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자체를 좀 그냥 장난처럼 생각하는.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서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의 장난 비슷한 그런 행동으로 진짜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그 현장에서 잠들게 되지 않았나. 그거 통제가 참, 일단 그렇게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통제가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격앙이 있고, 그리고 소음도 아마 심했을 거고, 내가 어떤 바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선도하고 싶겠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가공할 그 외부의 힘,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 와가지고 도미노처럼 전달되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 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순간 넘어지면은 넘어진 사람을 피해서 그렇게 이동하질 않아요. 다 밟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피할 그런 시간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이동하기에 급급해요. 밀려오는 방향으로 밀게 되고요, 자기가 밀려가는 방향으로 또 힘을 가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그 긴박한 순간에서 익명의 사람들이 앞에 사람이 있다고 이걸 진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첫 번째는 예방을 좀 해야 되고, 관계 당국에서도 그런 어떤 축제 행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한가운데 본인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정말로 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다면, 틈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도 어려워 보입니다. 예전 진짜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어두운 공간에서 사실은 나갈 방법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그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그 아비규환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갈 곳을 잃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이 사고 자체가 좀 마무리가 잘 돼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는 한편,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앞으로도 관계 당국도 당국이지만 우리 개개인 시민들도 좀 이런 안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다시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능풍부 방송은 지금 7시 8분이고요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또 내일 또 다른 마음가짐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저렇게 멀리에 이제 하늘을 좀 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능풍부였습니다. 바이.